병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민경욱 두본 대표가 대한 언론에 칼럼을 쓴 게 며칠 지났는데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대한 언론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지면도 나오고요, 온라인에서도 하는데 대한 언론인회가 언론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론직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제대로 된 자유파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생긴 것이 이제 자유일보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확장세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 언론이 그 자유파를 대변하고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특집을 다뤘는데요. 제목이 선관위 해킹 무방비 민심 조작됐다. 부제목이 재검표소 불투명 투표지 대량 발견 당락의 영향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처음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증거 보존 신청을 했을 때 이 싸움이 4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처리가 됐어야 할 싸움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대법원 재판에서 1년이 걸렸고 2달이 더 지나서야 재검표가 실시됐다. 부정선거의 분명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28일에서야 기각 판결문을 내놓았다. 그 기각을 선고하는 판결문은 코미디 대본을 방불케 했다. 선거 결과가 이상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선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원고인 민경욱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배치입 투표지를 거론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역사에 남아 후세 법률가들의 웃음거리가 될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 절차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풍찬 노숙 3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국민 계몽운동을 벌이며 대선을 치렀고 우리는 기적처럼 우파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싸웠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우파 정권 아래서 숨고르기 하며 싸우고 있다. 며칠 전 KBS 사장에 박민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이제 KBS의 개혁을 보며 방송이 바뀔 것이다. 방송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고 큰 파도가 신문과 통신사들까지 내리쳐서 언론 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 대중의 우호적인 여론이었다. 그러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의 언론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다. 대검표장에서 쏟아져 나온 일장기 투표지와 여백이 달린 투표지, 빳빳한 신권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는 주류 언론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제 언론 환경이 바뀌면 지난 5년간 기사를 쓰지 못하며 음지에서 숨죽여 부정선거 투쟁 상황을 지켜보던 참 기자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난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이었다.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니 털끝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저항은 당시 터져나온 가족 특혜 채용건으로 무력화됐다. 석 달간의 보안 점검 끝에 국정원은 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무방비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인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투표 결과도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우리가 3년여 기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선관위의 거짓말로 부인해오던 일들이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국정원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서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공모자가 없는 한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변명도 내놓았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3년간 부정선거의 증거와 주장이 난무한 끝에 나온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판결문일 뿐이었다.
국정원의 발표는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기폭제가 됐다. 주류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는 국민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2021년 8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26.5%였던 비율이 공정 여론조사의 32.3%를 거쳐서 최근 주간조선의 수도권 인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38.2%로 늘어난다. 우파 가운데는 54%에서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힘겨웠던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관찰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괴리 현상은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지난 정권에서 관찰됐던 부정선거의 통계 패턴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당일 투표에서는 각 지역의 편차 속에서 11%대 득표율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진경우 후보가 국힘당 김태우 후보에게 지역에 관계없이 2배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최종 득표율에서 크게 앞서 당선됐다. 만약에 이것이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증거라면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이 찾아 헤매는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이다. 부정선거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그치지 않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하는 데는 단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치른 선거가 마지막 공명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런 민경욱 전 대표의 칼럼이 대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요. 부정선거 특집으로요. 이건 이제 이봉규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굳이 이걸 유평해서 소개한 거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 언론에서 이걸 대서특필을 하고 부정선거 특집을 다뤘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이봉규 TV를 보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미처 모르고 부분 부정선거를 아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민경욱 대표의 글을 소개한 건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고 국정원에서 점검 결과도 나왔고 증인들도 수두룩하고 증거들도 수두룩한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아직 수사를 안 한다.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불조심도요, 뻔 조심하는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계속 지저대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세 가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수사.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수사해달라는 얘기고요. 왜 수사할 명분은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점검했더니 엉망진창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120몇 건이 나왔다. 얼마 전에 끝난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고발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한다. 그 조사할 명분이에요. 첫 번째, 조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소용돌이 이를까봐 두려우면 부정선거가 없는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이 없어질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수개표하고 사전투표를 없애면 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로 하면 돼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선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월 9일,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시간 없는 사람은 9일 날 오면 되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 어떡하냐고요? 그런 것까지 다 챙깁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뭐 여행 가는 사람 때문에 한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사정 봐주느라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 하든지 사전투표 날짜를 당일 투표하고 붙이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그거 수개표하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그렇게만 해도요. 부정선거는 상당 부분 거의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QR코드 없애야 되고요. QR코드 이제 없앤다고 한 발 물러섰거든요. 선관위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QR코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임하는 거예요. QR코드 이제 안 쓴다고 그럽니다. 바코드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게 살짝 꼼수를 두는 게
수검표 작업을 절차에 좀 넣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자개표로 돌리고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넣겠다. 노노노노. 그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일이 확인 못 해요. 한 장 한 장 수개표로 해야지 전자개표기로 한 거 눈으로 확인만 한다? 눈으로 확인 안 돼요. 어쩌다 하나는 확인되겠지. 근데 그건 어쩌다 한 장 확인됐다고 수표 달라집니까? 한 장 확인됐으니까 다시 카운트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수개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좀 세 가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죠. 세 번째는 그것도 자신이 없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엄포를 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후보 시절에 부정선거는 이 땅에 부정선거 가담자는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이거 다시 한번 대통령 자격으로서 해야 돼요. 이번에 부정선거 만약에 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다면 아주 끝까지 파헤쳐서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최고형에 처하겠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 쫄아서 못한다니. 그거라도 이걸 대통령이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정광호 목사가 100억 현상금 걸었어요. 부정선거 직접 가담자 100억.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제보할 사람, 증거를 댈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자는 100억입니다. 양심 선언하면. 자, 돈 보시기 바랍니다. 100억. 팔자 고쳐요. 그죠? 자, 이번엔 부정선거 못해. 국민들이 이제 때려 죽일 각오야. 이제 까불지도 마라. 부정선거 없어. 대통령님 충성 한 말씀 하세요. 진짜 부탁할게요. 진짜.